3분 남았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5% 하락하면서 2379.68포인트 선,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6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오늘 주 후반에 상당히 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힘든 한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긴 음봉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약 3% 정도 뒷걸음질 쳤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힘들었죠. 코스닥 지수 현재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800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고요. 1.96%, 15포인트 하락한 768.7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지난 수요일 하루 오르고요. 나머지 밀렸습니다. 게다가 밀릴 때도 1% 넘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서 주간 기준으로는 자그마치 6%의 하락세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직전 저점 이탈 나왔고요. 이번 주 시작할 때는 812포인트였는데 어느덧 760선 라인대에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그래도 후반에 조금씩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빠르게 나아지는 쪽이 어떤 쪽일까? 섹터로 보자면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장 상당히 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요즘에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어떤 섹터 크게 밀리나 싶더니 오늘은 또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이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 나오다가 그 다음날 신풍제약 급락 나오다가 학계 모멘텀 있다고 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5% 정도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바이오 13%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또 학회,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을 해서 또 발표 앞두고 있는 신라젠도 10%가량의 급등, 오스코텍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몇몇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대바이오는 개별 재료 있습니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프티라는 걸 만드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2, 3상 이 결과 분석 보고서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의 이런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밖에도 강한 키워드로는 에너지 쪽으로 여전히 강한 움직임이고요. 흑연 키워드, 흑연하고 또 흑연 가공해서 만드는 그래핀 이쪽으로 동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이재명 세 개의 테마가 오늘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히토류가 아니라 흑연입니다. 흑연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보가 현재는 22%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태경 BK도 이쪽 섹터, 이쪽 뉴스로 좀 거론이 됩니다. 태경 BK 오늘장 6%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이 당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이 내용이 또 나오면서 동신건설이 2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시간은 가고 또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주말 동안에 에너지 충전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주변국 증시 보면서 오늘 우리 증시 더욱더 박탈감을 좀 느끼셨을 테고 한숨 지으셨을 텐데 주변국 증시 대비로도 우리 증시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약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서요.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하는 것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덜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역학관계 가운데서도 최근에 일본이 놓여있는 스탠스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도 어떤 쪽에도 지금 편을 안 들고 성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니케이 225 지수 0.52%가량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4%네요. 그래서 31,000엔선 부근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0.5% 정도의 제한적인 조정 양상만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1,259.36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1% 가깝게 밀려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 증시 낙폭이 깊지 않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죠. LPR 발표가 되는 날이었는데 동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부의 경계를 살리자고 마냥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발표된 GDP도 양원 수치로 발표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 동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장에서 반영이 됐는데요. LPR이 3.45%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동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은 별다른 반응 나타나지 않고요. 오늘 그런데 중국이 3,000선이 깨졌네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73% 하락하면서 2,982.91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현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물론 이번에 발표된 GDP는 괜찮았는데 연말 그리고 내년도를 보장하기 힘들다라는 시각도 있고 여전히 이 부동산 쪽에서의 위험 상존해 있는 상황 투자자들이 또 복귀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천 쪽 넘어가겠습니다. 심천 쪽도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현재 0.77%가량 하락하면서 만선 아래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숨 돌리게 된 게 원달러 환율이 괜찮았습니다. 장 초반엔 1,360원 선 돌파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1,359원 정도에서 고점을 만들고 이후에 장중에 한 11시 구간대였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5원 하락이네요. 1,352원 40전에 거래 마치면서 그래도 다소 이런 움직임이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시장의 두려움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연속적인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는 이틀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도 꽤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69% 내렸죠. 포인트로 40포인트를 내리게 되면서 오늘 2,400선이 깨졌습니다. 종가는 2,47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락 출발해서 10시 구간쯤에 2,364포인트 저렇게 저점을 만들어냈고요. 그 뒤로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다가 2시쯤이었죠. 2,390 찍고 나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470선 정도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파는 흐름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은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좀 돌렸네요. 637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1,100억 원 이상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거의 다 내려갔죠. 그래서 등락률 하위 순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빠졌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속한 철강 금속 이쪽 역시 오늘도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죠. 3.89%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섬유의복이나 운수창고 쪽도 만만치 않게 크게 빠졌는데 종가상으로 보겠습니다. 섬유의복이 3.75%, 운수창고도 3.37% 이렇게 3% 넘게 내려가는 업종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 뒤로도 의료정밀이 2.91% 밀었고 화학업종 2.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그나마 반도체 정도가 선박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이었지만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하이닉스는 장 후반에 상승으로 돌리기까지 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1% 내려가면서 68,800원 다소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역시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0.4% 올리는 모습 126,2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특히 불안했는데 그럴만도 한 것이 이 테슬라의 어닝 쇼크 여파죠. 지난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 정도 급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2차 전지주들도 현저히 낮은 주가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3% 안팎의 하락이 연출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 3.5% 급락했고요. 43만 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아래쪽에 LG화학도 보시면 여기도 3% 넘게 내렸죠. 종가상으로 47만 9천원 나왔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3% 내리면서 정확히 48만 원에 장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이 포스코 쪽 종가 좀 보시면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현대차에 밀려서 시총수리가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5%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45만 3천 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임도 보시죠. 이쪽도 5.66%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구간인 게 30만 원 정확히 턱걸이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앞자리 이자로 바뀌게 될까봐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시장 대비 선박해졌던 게 어제처럼 제약바이오 투톱이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0.7% 내려갔지만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70만 6천 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내려가는 모습은 마찬가지였지만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0.07% 보합권 수준에서 장을 마쳤죠. 14만 2,2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언급이 되어 왔는데 오늘은 마냥 다 강하진 않았고요. 다소 주춤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였는데 크게 하락으로 간 종목도 있었고요. 이 와중에 살아남은 종목도 역시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주 종가 보실 텐데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석유가 그래도 5.7% 강세 마감이 됐죠. 15,940원에 장 마쳤고요. 반대로 코스닥의 흥구석유 이쪽은 내렸습니다. 5%대 약세로 14,17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는 GSE 정도만 좋은 흐름이었죠. GSE가 오늘 장 윗꼬리 꽤 길게 달았음에도 8%대 강세 마감입니다. 4,8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대성산업과 SH에너지와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대성산업은 8% 크게 밀렸고요. SH에너지화학도 6%대 뚜렷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로 넘어가 보시면요. LIG 넥스원이나 휴니드 같은 거래소 종목 가운데서 이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3.29%, 휴니드가 4%대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역시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폭이 더 컸죠. 에이트원이 7%, 그리고 트루윈 같은 종목이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이쪽도 7.45% 강세로 2,52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퍼스텍이나 한일단조 같은 종목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퍼스텍이 오늘 장 3% 내렸고요. 한일단조도 4%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과 관련해서 이 경제사절단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요.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떠나게 됐죠. 그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동 건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이 중에 가장 강했던 게 S&T 에너지였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풀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28,600원. 가장 강세 종목이 바로 S&T 에너지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코론 글로벌도 급등은 안 했지만 일단 강세 마감됐죠. 2.95% 상승이었고 코스닥 쪽 종목들에서는요. 시큐레터 4.91%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데모 같은 종목은 사실 장중에는 10% 넘게 솟구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상승폭을 다 줄이더니 하락으로 돌렸죠. 결국은 5.7%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1,2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BHI도 역시 종가상으로 좀 아쉽게 보합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에버다임 2.24% 오르는 모습이었죠. 6,39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해서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낙폭이 계속 좀 큰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꽤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1.89% 약세입니다. 14포인트를 뺐고요. 오늘 장 종가는 769.2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역시 하락 출발해서 정오쯤에 759포인트 저점을 만들게 됐고요. 오후 들어와서는 낙폭을 좀 빠르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그려봤지만 결국 2시쯤에는 779포인트에서 다시 밀려나면서 770포인트 약간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꽤 사들였습니다만 결국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죠.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537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도 600억 원 이상 팔자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 전지가 역시 많이 흔들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장중 6%대까지 밀리다가 그나마 여긴 낙폭을 꽤 줄였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2.5% 약세입니다. 23만 3,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에코프로가 장중 7%대 밀렸고 낙폭을 오후장에 꽤 줄여주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5.89% 거의 6% 내려가면서 종가는 75만 1,0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도 에코프로랑 마찬가지였죠.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빠르게 줄이나 싶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포스코 DX는 3.4%대 밀었고요. LNF 거의 5% 가까이 약세 14만 8,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역시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정도 보시면요.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여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약보합 마감이죠. 63,500원에 역시 양봉이 기록됐습니다. HLB는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0.7% 올랐고요. 28,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인 펄어비스 정도 강세 마감됐죠. 2% 올랐고 반도체 중에서는 HBSP도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33,350원에서 장 마쳤고요. 그런데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가 보시죠. 오늘 장 종가 보시면은 전장 대비 5.85% 크게 내려갔습니다. 13만 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정치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시끌시끌했던 정치권 관련된 소식이죠.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에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정치 테마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히 확인됐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성건설 같은 종목 8%대 올랐습니다. 범양건영도 5% 강세 마감됐습니다.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 하지만 윗꼬리를 꽤 다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에서 동신건설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장 종가상으로 20% 넘게 솟구쳤죠. 19,750원 거의 2만 원 부근에 다시 다가서는 흐름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에이텍이 7%, 오리엔트 전공과 카스 같은 종목도 나란히 4%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종목들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장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 코스닥 낙폭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죠. 그 타이밍과 맞물려서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강했던 몇몇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렌시스부터 보시죠. 이렌시스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이죠. 최근 장에는 사실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23%대 급등이었고요. 6,43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이 밖에도 AD테크놀로지와 테크윙 나란히 7% 안팎의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텍이 3.8%, 파두가 6.45%, 그리고 아나페스와 네페스 같은 종목도 4% 안팎으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